안녕하세요. 혹시 남들보다 땀 때문에 유독 고생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멈추지 않는 땀, 다한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나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? 덥지도 않은데 말이에요. 그냥 조금 긴장했을 뿐인데 손에서 땀이 막 주르륵 흐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?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?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정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땀 때문에 시험지가 젖어서 찢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또 누구랑 악수해야 할 때 슬쩍 손을 뒤로 빼게 되잖아요. 이런 일상 속의 스트레스들. 어쩌면 이게 그냥 체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 이름이 뭘까요? 세 글자인데요. 첫 글자는 바로 다. 그리고 한, 마지막으로 증! 맞습니다. 바로 다한증이에요. 다한증.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아주 과도하게 땀이 나는 걸 말해요.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땀이 많은 체질이 아니라 의학적인 질환이라는 점입니다. 실제로 전체 인구의 1에서 3% 정도가 이걸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. 자, 그럼 이 다한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사실 다한증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.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. 아, 내 땀. 이건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체질인 걸까? 아니면 혹시 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까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다한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. 바로 원발성 다한증과 속발성 다한증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원발성은 땀나는 것 자체가 병인 경우고요. 속발성은 다른 병 때문에 땀이 나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게요. 바로 원인 없는 땀, 원발성 다한증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이 과도한 땀 자체가 하나의 병인 거죠. 아니,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뭐냐? 바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너무 예민하게, 과도하게 작동해서 그래요.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 작동하는 바로 그 신경 말이에요.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계속 더워, 더워 하면서 땀을 뿜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자, 그럼 내가 혹시 원발성 다한증인가?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.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보통 25세 이전에, 그러니까 사춘기 즈음에 시작되고요. 땀이 날 때 보면 양손, 양발, 양쪽 겨드랑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요.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잠잘 때는 땀이 싹 멈춘다는 거예요. 가족 중에 비슷한 분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. 방금 가족력 말씀드렸죠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보세요. 34.1%.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원발성 다한증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족 중에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죠? 그럼 땀은 주로 어디에 날까요?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겨드랑이가 많죠. 거의 70에서 80% 정도. 그 다음이 손, 발, 그리고 얼굴 순이에요. 이렇게 전신에 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는 게 바로 원발성 다한증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엔 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는 경우, 바로 속발성 다한증입니다. 이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. 속발성 다한증의 땀은 말 그대로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엔진 체크, 경고등 같은 거예요. 등이 켜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엔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땀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다른 문제가 있으니 빨리 점검해봐 하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. 그럼 그 숨겨진 원인이 대체 뭘까요? 용의선상에 오른 것들이 정말 다양합니다.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 같은 내분비 질환일 수도 있고요. 결핵 같은 감염병, 심지어는 종양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또 어떤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갑자기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되고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. 혹시 기억나세요?
아까 원발성은 잘 때 땀이 멈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속발성 다한증은 밤에 잘 때도 땀을 줄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구별 포인트예요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? 바로 내 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. 아니, 그냥 땀 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구분해야 하냐고요?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,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보세요.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만약 원발성 다한증이라면 땀나는 증상 자체를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해요. 고혈압 관리하듯이요. 하지만 속발성 다한증이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. 땀은 그냥 신호일 뿐이니까 땀을 나게 만든 그 근본 원인, 그 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. 만약 남들보다 심한 땀 때문에 힘드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내 땀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?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,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